오늘은 뉴베리 수상작 중 토론 주제로 자주 이용되는 시사적 문제를 다루며 사고력을 키울 수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추천하는 영어 원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윤스 책방입니다. 제 채널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제가 직접 읽은 책만 리뷰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뉴베리 수상작인 The House of the Scorpion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갈이 아이란 제목으로 번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자는 낸시 파머이고요. 페이지 수는 380페이지입니다. AR 지수는 5.1이고요. 저는 이 책을 2018년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동안 읽었습니다. 대부분 일주일 내로 한 권을 다 읽는 편인데요. 이 책은 열흘 정도로 다른 책에 비해 오래 읽은 편인 영어 원서입니다. 계속 가벼운 주제로 책을 읽다가 복제인간이라는 다소 묵직한 이슈와 함께 페이지 수도 거의 400페이지여서 읽는데 조금은 긴 호흡이 필요했던 책입니다. 솔직히 읽을 당시에는 완전 재미있다는 느낌으로 읽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몰입도가 떨어져서 다른 책보다 오래 읽은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책을 읽은 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생각이 나는 책으로 지금까지 읽은 200권 정도의 책 중 인상 깊은 책 순위로 10손가락 안에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책입니다. 먼 미래의 페이트론은 불법 미리국자와 마약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에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의 양쪽 국가로부터 땅을 제공받고 그 땅에서 마약을 재배하는 것을 두 나라가 눈감아주면 불법 미립국자를 차단해주고 미국과 멕시코에는 절대 마약을 거래하지 않겠다는 제안이죠. 두 나라는 여기에 합의해주면서 탄생한 마약 제국의 왕과 같은 존재의 페이트론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영생을 위해 클론을 만듭니다. 클론을 만들려면 막대한 돈이 들지만 비용을 감당할 부만 있다면 본인이 필요할 시 장기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클론을 생산하는 게 합법화되어 있는 시대인데요. 단 지능을 제거한 영혼이 없는 클론만 생산할 수 있고 이들 클론은 사람이 아닌 가축으로 분류되어 소,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부와 권력을 가져서 원하는 만큼 클론을 만들 수 있는 페이트론은 여러 클론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보상받으려는 듯 지능을 제거하지 않은 일반인과 똑같은 클론을 하나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복제인간 매트는 좋은 교육과 대우를 받으며 자라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페이트론이 있기에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다들 매트가 클론인 걸 알고 나면 동물 취급하고 하대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늘 매트를 똑같은 인격으로 대우해주고 애정을 주는 엄마 같은 실리아와 아빠와 같은 존재인 보디가드 톰린 그리고 친구 마리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매트에게 무한한 지원과 애정을 보여줬던 페이트론이지만 그의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서 매트는 결국 그에게 장기를 제공해야 하는 클론일 뿐이라는 걸 깨닫고 이 거대한 제국에서 탈출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클론을 이용해서 계속 장기 이식을 받아가며 생명 연장을 해서 140세가 넘은 페이트론. 클론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뇌에 칩을 넣어서 좀비나 로봇처럼 명령에만 반응하는 이지트. 장기 이식을 위해 돈이 있으면 자신의 클론을 만들 수 있는 세상. 지금의 과학기술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미래 스토리입니다. 인간과 똑같은 감정과 지능, 생각을 할 수 있는 매트에게 단지 복제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인권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똑같은 인간의 권리를 주어야 할까요? 생명의 존엄성과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현재도 과학기술이 고도화되며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인류이기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AR 지수는 5.1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읽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이 읽으면서 함께 토론하기 좋은 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The House of the Scorpion의 리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책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윤스 책방이었습니다.